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지난 시간 국민대학교의 2024학년도 입결을 분석했던 것에 이어 오늘은 국송세단 중 두 번째로 숭실대학교의 2024학년도 수시 입결을 분석하는 콘텐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숭실대학교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 기준 완화가 입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 너무나도 뚜렷한 만큼 이 팀장이 해당 사안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두었으니 오늘의 콘텐츠를 통해 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숭실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 2023학년도 수시 입결 분석 콘텐츠, 2025학년도, 2024학년도 확정 수시 모집 요강 기반 전형 변화 비교 자료입니다. 이 팀장이 숭실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에서도 이미 말씀해드렸지만 2025학년도에 숭실대학교는 전형별로 특색을 명확히 하는 방향성으로 변화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 인문계열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하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의해 썰려나가는 학생들을 줄이고 학생부 교과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유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들의 경우에는 2단계 면접의 비중을 30%에서 50%로 늘리면서 면접이 변별력을 높였고 논술 우수자 전형도 학생부 교과 성적의 비중을 40%에서 20%로 줄이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하며 논술 성적 그 자체의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다행히 그 외에 2025학년도 전형 계획과 수시 모집 요강상 별 차이는 없어서 자세한 2025학년도 변화 사항은 숭실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 전형 계획 분석 콘텐츠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정리하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숭실대학교 2025학년도, 2024학년도, 2023학년도 확정 수시 모집 요강을 토대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전형의 모집 인원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붉은색은 해당 연도에 모집 인원이 배정되지 않은 모집 단위입니다. 모집 요강의 변화 사항으로 나와 있지는 않으나 숭실대학교도 2025학년도에 자유전공학부를 신설했습니다. 기존에는 자연인문 계열로 구분하지 않고 학생부 교과 성적 계산 시에도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전 교과의 성적을 반영하여 선발하던 융합특성화 자유전공학부가 있었는데 해당 학부가 사라지고 인문계열, 자연계열 각각 자유전공학부가 생겼습니다. 선발 총 인원은 동일한데 자유전공학부 인문계열 183명, 자연계열 256명의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 타 모집 단위 정원을 조정하기는 했으나 수시 모집에서는 전형별 선발 인원에 큰 차이가 없어서 수시 모집에 지원하실 학생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보보호학과는 사이버 보안 인재 양성을 위해 LG U+와 협약을 맺어 세워진 기업체 취업형 계약학과로 2024학년도부터 신설되었습니다. 계약학과에도 정원 내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모습입니다. 본격적인 세부 입결 분석 시작 이전에 오늘의 콘텐츠 자료는 숭실대학교 입학처 공식 입결 자료 및 대학 어디가 출처 입결 자료를 토대로 제작되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숭실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뜨는 배너에서 2025학년도 입학 전형 통계 책자 파일에 접근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알려드릴 점이 숭실대학교 입학처 입결 자료와 대학 어디가 입결 자료에서 최종 등록자들이 70% 내신 컷 성적 내신 데이터가 다릅니다. 이 팀장이 깜짝 놀라서 숭실대학교 입학처 측에 문의해본 결과 대학 어디가 측과 숭실대학교 입학처 측에서 입결을 업로드한 기준이 다르다고 합니다. 숭실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에서 반영하는 주요 교과의 성적을 기준으로 한 것은 동일하나 70% 내신 컷 성적을 계산할 때 10명 중 7명에 해당하는 인원을 선정하는 기준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자면 모집 인원이 8명일 때 70%는 5.6등인 학생인데 숭실대학교의 경우 이를 반올림해서 6등이 성적을 기재했다면 대학 어디가 측에서는 이를 버림하여 5등이 성적을 기재한 것입니다. 합격자들이 평균 내신 성적이 아니라 50%, 70% 내신 컷 성적을 기재하다 보니 발생한 해프닝으로 여러분께서는 다양한 합격자들이 내신을 확인할 수 있으니 오히려 좋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팀장은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학처와 대학 어디가의 70% 내신 컷 성적을 모두 기재했습니다. 첫 번째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 3개년 비교 변화 자료입니다. 학생부 교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에서 올해 주목할 점은 인문계열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인문계열 국수형탐 중 2개 영역 합 4등급 이내, 탐구 상위 한 과목, 자연계열 국수형탐 중 2개 영역 합 5등급 이내, 과탐 상위 한 과목으로 인문계열은 무려 2합 4라는 국숭세단 라인 중 가장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의해 탈락하는 수험생들도 많았고 반대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을 노리고 상향을 써보는 수험생들도 많았던 전형이고요. 그런데 올해는 자연계열은 그대로이지만 인문계열은 국수영탐 중 2개 영역 합 5등급 이내 탐구 상위 한 과목으로 국민대학교 학생부 교과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과 똑같은 수준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문 경상계열 모집 단위들은 어느 정도의 입결 상승이 전망되며 2024학년도 및 지난 숭실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에서의 입결보다 좀 더 입결이 오를 것을 어느 정도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민대학교 학생부 교과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의 입결도 함께 살펴보시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인문계열이나 자연계열이나 국숭세단 중에서 가장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기에 언제나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숭실대학교에서도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마찬가지로 학생부 교과 성적 계산 시 계열별로 가중치를 두는 교과목이 다릅니다. 인문계열은 국어, 영어 교과를, 경상계열은 수학, 영어 교과를, 자연계열은 수학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연계열과 자유전공
자연계열전공학부 자연계열은 교과별 가중치가 동일한데 특이하게 인문계열 자유전공학부의 경우 국어와 영어가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일하지만 그 비중이 다른 인문계열 모집 단위보다는 덜한 모습입니다. 교과별 가중치 중요성에 대해서는 한국외국어대학교 2024학년도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 입결 분석 콘텐츠에서 두 학생 성적이 예시를 들어 설명해드렸으니 해당 콘텐츠를 읽어보시기 바라며 오늘 콘텐츠에서의 자료는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데이터로 계열별 교과별 가중치 계산 후 환산 점수를 비교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또 학생부 교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은 3수된까지로 지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입학처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최종 등록자들 중 12.3% 정도는 N수생이니 N수생들께서도 가중치 및 환산 점수 계산 이후 승산이 있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 지원도 적극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전형이 2024학년도 입결 자료 및 최종 등록자들이 평균 내신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모집 단위를 정렬한 자료, 2개년 입결 비교 변화 분석 자료, 그리고 입학처에서 제공한 지원자 및 최종 등록자 교과 성적 분포 자료입니다. 2024학년도까지 학생부 교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은 인문 경상계열 2합4, 자연계열 2합5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나뉘어 있었고 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입결에 영향을 미친 만큼 특별히 모집 단위들을 색으로 구별해 두었습니다. 노란색이 인문계열, 주황색이 경상계열, 푸른색이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 해당합니다. 입결이 가장 높은 모집 단위는 아무래도 생명의학 관련 모집 단위인 의생명 시스템 학부입니다. 그리고 숭실대학교가 IT 소프트웨어 쪽 학과가 강세인 만큼 컴퓨터 학부, AI 융합 학부, 소프트웨어 학부 등도 입결이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최종 등록자들이 평균 내신 성적이 2점대 극초반이거나 1점대인 모집 단위들은 모두 자연계열로 실제로 자연계열이 입결이 인문 경상계열에서보다 높으며 이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영향입니다. 특별히 최종 등록자들이 평균 내신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모집 단위를 정렬한 자료를 살펴보자면 자연계열에 해당하는 푸른색 모집 단위들이 위쪽, 인문 경상계열에 해당하는 노란색, 주황색 모집 단위들이 아래쪽에 위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2합4에서 2합5로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완화는 입결 상승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입학처에서 제공한 지원자 및 최종 등록자들이 성적 분포 자료를 보시면 이렇게 국중사단 라인 중 가장 높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으로 인해 입결에 구멍이 나는 모집 단위가 몇 생긴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신소재공학과나 물리학과를 보시면 성적이 가장 높은 학생과 성적이 가장 낮은 학생 간 내신 격차가 상당합니다. 신소재공학과에는 무려 4등급대의 학생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숭실대학교에 합격하였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한 인원이 적고 충원도 많이 돌아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으로 이처럼 3, 4등급 학생들이 합격한 전례가 있어서 매년 상향을 찔러보는 학생들이 꽤 많은 전형입니다. 데이터를 보시면 의생명 시스템 학부는 무려 6등급의 학생까지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는 사실상 운이 영역이니 너무 희망을 가지고 지원하지는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이에 따라 신소재공학과 물리학과의 최종 등록자 평균 내신 성적이 지난해보다 낮게 잡혔는데 이는 일반적인 입결이 아니라 펑크에 의해 입학한 3, 4등급대 학생들의 영향에 의한 것이니 해당 평균 데이터만 가지고 판단하시면 낭패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정치외교학과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앞쪽에 위치한 학생들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다른 대학으로 이탈하여 비교적 내신이 뒤쪽 라인에 있는 수험생들이 합격을 했는데 이 또한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전체 분포도를 보시면 최종 등록자들이 데이터에 해당하는 빨간색 동그라미가 2등급 초반에 주로 분포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숭실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에 지원할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께서는 2등급 초반 정도의 내신은 되어야 해당 전형을 고려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두 번째로 학생부 종합 SSU 미래인재 전형인 3개년 비교 변화 자료입니다. 해당 전형은 올해 1단계는 서류 100%로 3배수의 인원을 선발하고 2단계는 1단계 성적 50%, 면접 50%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2단계의 면접 비율을 50%로 크게 올렸다는 것에 주목할 만합니다. 이 팀장이 면접 솔루션을 지도하고 또 학생들이 후기를 들어보면서 면접 질문의 깊이나 꼬리 질문 등을 보았을 때 사실 원래도 학생부 종합 SSU 미래인재 전형의 경우 실질적 면접 비율이 30%는 훌쩍 넘었을 것으로 생각하기는 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실질적 체감 면접 영향력이 전형 방법에서 기재된 것 그 이상이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무튼 원래도 면접 영향력이 큰 전형이었는데 이제 2025학년도부터는 아예 전형 방법상으로도 우리 면접 엄청 많이 본다를 명시해 두었으니 해당 전형에 지원하실 수험생들께서는 면접에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임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서울시립대학교 역시 2025학년도에 2단계 면접의 비중을 40%에서 50%로 확대했는데 이에 따라 중경외시 국중사단 라인에 지원하실 수험생들이라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쓰실 때 면접의 비율이 매우 높은 전형을 쓸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사실 최상위권 일부 수험생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수험생들은 면접형 학생부 종합 전형을 고려하고 있다면 그냥 면접 준비를 죽어라 해야 한다고 보셔도 될 듯합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 SSU 미래인재 전형의 2024학년도 입결 자료 및 2개년 입결 비교 변화 분석 자료 그리고 지원자 및 최종 등록자들이 내신 분포 자료입니다. 확실히 학생부 종합 전형인 만큼 지원자든 최종 등록자든 간에 성적 분포가 훨씬 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숭실대학교에서는 합격자 내신 분포도를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최종 등록자들이 평균 내신 성적을 볼 때 4등급 이후에 주로 비일반 고등학교 출신의 합격자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반드시 신경 쓰셔야 합니다. 일반 고등학교 3, 4등급 학생들이라고 숭실대학교 SSU 미래인재 전형에 합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이 팀장과 면접 솔루션을 진행했던 학생들 중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보통 일반 고등학교를 기준으로는 2등급 중후반위 학생들이 주로 합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전형의 경우 2024학년도에 거의 모든 모집 단위에서 경쟁률이 높아졌는데 이는 숭실대학교의 지원 카드를 쓰고 싶기는 한데 어떤 전형을 쓸까 고민하던 학생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부담을 느껴 학생부 종합 SSU 미래인재 전형으로 지원 카드를 돌렸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의 입결을 다시 보시면 2024학년도에 지원 인원 및 경쟁률이 크게 줄어들었는데 이는 해당 전형이 2합 4, 2합 5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인해 학생부 교과 전형 대신 학생부 종합 SSU 미래인재 전형을 쓰든 아예 다른 대학이 학생부 교과 전형을 써버리든 간에 다른 전형 및 대학으로 이탈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작년의 경우 킬러 문항 배제 및 N수생 유입으로 인해 수능에 대해 더욱 불안해하는 수험생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부 종합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이 3개년 비교 변화 자료입니다. 학생부 종합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 역시 2025학년도에 면접의 비중을 늘렸습니다. 해당 전형은 컴퓨터 학부, 글로벌 미디어 학부, 소프트웨어 학부, AI 융합 학부, 그리고 2025학년도부터 금융학과의 신입생도 선발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학생부 종합 SSU 미래인재 전형과 전형 방법 및 평가 요소의 차이점은 없습니다. 다만 학생부 종합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을 실시하는 모집 단위들에서 모두 학생부 종합 SSU 미래인재 전형도 병행 운영하고 있는 만큼 해당 전형으로는 소프트웨어 역량 자체가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미디어 학부라면 프로그래밍뿐 아니라 미디어 디자인 등에도 비교과나 역량을 쌓아두어야 하는데 보다 프로그래밍 쪽에 특화된 인재를 선발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올해부터 해당 전형으로 선발을 실시한 금융학과에 학생부 종합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으로 지원하고자 할 때 잡을 수 있는 이미지 등 지원 전략에 대해 이 팀장이 2025학년도 숭실대학교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에서 말씀해드렸으니 해당 콘텐츠를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이 2024학년도 입결 자료 및 2개년 입결 비교 변화 분석 자료 그리고 지원자 및 최종 등록자들이 내신 분포 자료로 학생부 종합 SSU 미래인재 전형 자료의 해석과 다른 지점은 없지만 숭실대학교 모집 단위 중에서도 인기가 많은 IT 소프트웨어 전공인지라 비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의 유입 영향을 고려하셔야 한다는 점을 말씀해드리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숭실대학교 2024학년도 입결 및 2025학년도 입시와 관련해 말씀해드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숭실대학교는 2025학년도에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 모두 각 전형의 특색을 명확히 하는 방향성으로 변화했습니다. 두 번째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 인문계열 수능 최저학력 기준 2합 4에서 2합 5 완화에 따른 입결 상승이 전망됩니다. 기존의 2합 4는 숭실대학교 지원군들이 일반적인 수준에 비해 다소 버거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올해는 학생들의 부담이 비교적 줄어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렇지만 여전히 국sun세단 중 가장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니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에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인해 간혹 펑크가 나는 모집 단위도 있고 이를 노리는 수험생들도 많기는 한데 올해는 인문계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되기도 한 만큼 펑크의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학생부 종합 SSU 미래인재 전형은 원래도 면접이 실질적 영향력이 상당히 컸으나 2025학년도부터 아예 전형 방법상으로 면접을 많이 보겠다를 선포해 두었으니 해당 전형에 지원하실 수험생들께서는 면접을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콘텐츠가 숭실대학교를 지망하시는 수험생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